범입가경입니다. 자, 어제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이후로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어제 소속사에서 김호중 씨가 음주가 아닌 공황장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사고 직후에 누군가하고 통화하는 김호중 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봐야 할게요. 소속사 대표는 이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이고 사고 후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한 게 공황장애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예.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려서 이 한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또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면서 통화를 누군가와 계속하면서 이곳을 좀 빙빙 도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저 모습이 공황장애가 온 모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김호중 씨 측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2020년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닌 경험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제 공황장애나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 흉통이나 공포,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등이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제 김호중 씨의 모습은 이 소속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공황이 온 모습인지 아니면 크게 당황한 것을 공황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는 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사장이 얘기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못 해갖고 막 어지럽고 막 빙빙빙 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한 다음에 멈췄잖아요. 그대로 내려갔고 또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공황장애죠? 근데 공황장애라고 하면 다음 행동을 못 하거나 다음 행동 자체가 이상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행동이 합리적이잖아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으면 이제 마약하고는 좀 관련은 짓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냥 뿡 가요. 가서 어디에 네. 처박혀서 해서 사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마약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전문가는 이런 견해를 비추셨고, 자 이웅혁 교수님, 네. 일단 공황장애도 공황장애지만 일단은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뭔가 통화하는 모습이 뭔가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이 무리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당히 침착한 모습으로 저는 이제 보입니다. 예. 이제 공황장애처럼 무엇인가 괴로워하고 당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피해자 또는 그 사고 상황에 대한 수습을 충분히 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소위 말해서 구호 조치라든가 또 경찰 또 관련 기관에 대한 신고라든가 자신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임이 오히려 지금 보여진 것이 아닌가. 전화를 끊고 다시 돌아가서 또는 그 상황에서도 말이죠, 사실상.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게 이른바 그 사고 후 미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얘기를 소속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사고 후에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정신 상태가 말이죠. 일단 그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과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대략 그 밤 11시 한 45분 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니까 11시 한 50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김호중 씨가 의외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구리에 있는 호텔로 갔다. 그러면 저 전화를 통해서 이른바 그 기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력 행위에 대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사실상 또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저 현장에 그 매니저들이 다수가 왔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일정한 역할도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차를 운전하는 매니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허위 자수를 했던 매니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메모리 칩을 손상시키는 이런 역할도 한 이런 조직적인 그 도움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렇게 전화를 통해서
역할과 구조 요청, 즉 조직적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하나씩 뜯어보자면요. 다시 자, 김씨 측에서는 지금도 음주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방침 고수하고 있고, 근데 또 대리기사를 불러서 일단 귀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술은 안 마셨는데 또 대리기사를 불렀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본인의 그 얘기는 그 술은 이제 안 마셨고, 그러면 술을 안 마셨는데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금 대응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 피곤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피곤했다. 근데 좀 특이하죠. 피곤한데 그 다음에 행위를 보게 되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인의 연락을 받고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그 석연치 않은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대목에서 그러면 저 차량 안에 있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빨리 지금 경찰이 확보해서 네. 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 기사의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 상황에서 과연 음주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참고인 진술을 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김호중 씨에 관련된 압수수색이 또 어제 저녁에 자택 주변에서 뭐 이뤄진 것 같은데요. 네. 즉 요약하게 되면은 대리 기사를 피곤해서 불렀다고 하는 이런 점은 정말 석연치 않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해석해 보는 것이죠.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자, 대리기사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의견 주셨는데, 뭐 사실 측정기가 대리기사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냄새를 맡거나 이런 건데 뭐 참고인 조사도 뭐 좀 경찰 측에서는 반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이제 음주로 어떤 처벌을 받으려면 이제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0.03% 뭐 이런 식으로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치라는 그런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 일단 김호중 씨가 17시간, 그러니까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이제 직접 이제 출두를 했고 그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이미 이제 음주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사실 이런 우리가 정황 증거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진술로는 그게 뭐 효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입증이 있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불렀다. 근데 대리기사가 굉장히 뭐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만약에요?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예.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음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선 되겠지만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주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 시설들이요. 그럼 그 영상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이 장면입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라고 김호중 씨가 소속된 소속사 외경입니다. 여기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뭐 많은 물건들이 아마 경찰 측에서 가져갔을 겁니다.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장관 기자, 일단은 술잔은 뭐 입에 댄 건 맞지만 술 안 마셨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계속 바뀌는 얘기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처음에 기획사 측에서 처음에 김호중 씨가 술을 안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술잔은 입에 댔다고 했죠. 네. 이제 말이 계속 바뀐 게 이 소속사에 따르면 총 5명과 유흥주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중 누군가가 향후 김호중 씨가 이 술을 먹더라라고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술잔을 입에 댄 건 맞다라고까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 씨는 술이 아닌 특정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직접 김호중 씨가 갔던 유흥주점에 방문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갔습니까? 네. 그 뭐 술도 있고 한데 차도 혹시 여기에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없죠. 뭐 사다 달라면 편의점에서 사다 줄 수도 있죠. 없어요. 원래는 가게에 기본적으로. 새벽에 장가희 씨가 직접 저 유흥주점에 다녀왔는데, 자, 가 보니까 분위기 뭐 어떻고 어떤 얘기를 좀 나왔나요? 우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김호중 씨가 특정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는데 이 술집에서는 그 특정 음료는 처음에 이 술판을 깔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술을 제공할 때 이 음료는 제공하지 않고 이 음료가 애초에 이 술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아, 원래 없었다. 그렇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사줬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 특정 음료를 원했다면.
어쨌든 이 유흥주점에는 애초에 그 특정 음료는 없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곳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다. 이렇게 주점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새벽 4시가 제일 바쁜 시간이다. 네, 오늘 새벽에 사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오전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정말 생각보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차량들이 대부분 이 슈퍼카 아니면 고급 외제차가 대부분이었고 이 주점 위치가 청담동에 있어서 이 겉으로 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김호중 씨를 대리기사가 데려다 줬는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주점 특성상 상시 대리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리기사님 그리고 이 관계자들에게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네. 말을 좀 회피하거나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뭐 때문에? 저희 그 MBN에서 아니 그런 거 지금 저희 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진짜 저것도 제가 흉이었어서 가게를 오신 적은 있다고 들었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인 건지 좀 회피하는 건지 좀 더 한번 지켜봐야겠고 일단 임재 변호사님, 일단 중요한 문제가 증거인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뭐 메모리 카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일단 이 메모리 칩을 좀 파손했다. 좀 이런 입장입니다. 없다, 메모리 칩이 지금. 그렇죠. 이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와 같은 블랙박스죠.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블랙박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것은 SD카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SD카드를 김호중 씨가 파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속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김호중 씨의 매니저 또 운전을 했다고 자수한 그 매니저도 아닙니다. 또 다른 매니저가 사고 현장에 가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SD카드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SD카드를 없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SD카드 그대로 뽑아서 뭐 사무실이나 자택에 두었을 리는 사실 만무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손해서 이미 버렸거나 그러니까 어째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상태로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럼 처벌은 보이기 안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건 당연히 이 증거 인멸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면 다른 혐의들이 입증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날 당일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 SD카드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 통화 내용 같은 것들도 녹음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좀 아쉽지만 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이 SD카드가 발견될 확률도 매우 낮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 증거인멸로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정황 증거들이 더해진다면 이 SD카드가 없더라도 다른 혐의점이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제부터 쭉 김호중 씨 사건이 조금 대중적 관심사라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김호중 씨를 이제 소속사가 지키기 위해서 사활 걸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 이것이 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찬찬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일단은 여기 소속사 대표가 사촌형이라는 얘기 어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대표가 사촌형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좀 부각되는 측면.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두 가지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 소속사의 지금 나름대로의 뭐 전략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전략으로 표현하자면 예, 만약 표현하자면 적어도 김호중 씨 자체는 지키겠다. 즉 형량과 죄목을 가장 줄여 나가겠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머지 범죄들은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가 다 감수할 의향이 강하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김호중 지키기에 올인한다고나 할까요? 그것을 전략이라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왜 그런가를 한번 그 추정을 해보면 사실 단기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금 판단을 혹시 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작은 콘서트 뭐 이란만 해도 매출액이 지금 뭐 40억, 50억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상황이니까 그것은 계속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김호중 씨는 필요하고 혹시 다른 이를테면 증거인멸, 범인 도피, 교사, 범인 도피, 방조 등에 관한 혹시 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따지게 보게 되면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나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적 그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리가 갈 정도로 그 매니저들에게 모든 뭐 교사 행위를 하거나 또 대표가 직접 나눠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 것은 예.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그 두 번째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그 대표가 만약에 8천 이내의 친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범인 도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 친족 간에 숨겨지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또 있거든요. 처벌하지 아니한다. 네. 친족일 경우. 그렇죠. 그런 것까지 혹시 고려를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겠죠.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목적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처벌도 사실 적고 본인도 어쩌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법리적인 그런 생각. 이것이 그 핵심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메모리 칩과 관련돼서 하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짧게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량이 두 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유흥주점에서 지금 대리기사 불렸던 것은 지금 김호중 씨의 검은색 승용차였고 그 다음에 지금 사고를 유발시킨 이 차는 흰색 차. 흰색 SUV였던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었느냐 그거를 메모리 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검은색 이 지금 차량에 대한 메모리 칩을 빨리 또 확보를 해서 그것도 보자. 보게 되면 사실 저 SUV 흰색 메모리 칩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아마 있겠군요. 저 수사기관도 그것에 좀 착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사 방향도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뭐 앞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까지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또 새로운 나온 얘기 한 번 더 보면 일단은 경찰에 김호중 씨 옷을 입고 허위 자백을 하러 갔던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전 매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그러니까 방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탄이다. 어떤 혐의 서민들에 대해서 사실 김호중 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 소속사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던 그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친척의 전 남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이 가족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뭐 육촌 누나의 전 남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전 남편이라는 표현이 이제 완전히 법률상으로 단절된 이제 이혼을 했다는 뜻인지 뭐 별거의 의미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혼한 상태라면 사실상 더 이상 인촌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친인척 관계였지만 결과적으로 현재는 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태가 계속 퍼지고 있으니 파장이 커지니 이게 광고계 그리고 방송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한 홈케어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올렸던 김호중 씨의 사진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또 방송가에서는 방송 예정이었던 김호중 씨의 분량을 최대한 지우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출연하는 KBS 한 예능 프로그램은 김호중 씨 방송 분량 최대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구호단체는 김호중 씨 팬클럽이 어제 기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네. 뭐 방송 그리고 광고계가 일단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 뭐 그만큼 여론에 굉장히 방송 광고계가 민감한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추돌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운전자 바꿔 침해에 따른 어떤 범인 도피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는가, 혹시 그 과정에서 음주가 문제되는 거 아시냐,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이 사고 후 미조치 관련된 부분은 이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속사 사장의 경우에도 이제 8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그런 뭐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히 범인 도피를 부탁하는 경우 나 좀 숨겨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처벌이 되지 않지만요. 적극적으로 교사에 나아가서 나 지금 범인 도피 내가 지금 피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자극을 줄게. 너가 부디 나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줘. 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다거나 나아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교사를 한다면은 이 교사의 부분은 또 친족간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아, 친족간에도 가능은 하다. 처벌 그렇죠. 가능하다. 교사범으로는 처벌이 교사범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숨겨줘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어떤 은신처 제공뿐만 아니라 어떤 범인 자체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까지는 방어권 보장의 측면을 넘어선다고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혐의에 불과하고 밝혀진 바가 없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광고계에서도 좀 빠르게 김호중 씨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예. 자, 아까 이게 지금 계속 사건들이 굉장히 혼재돼 있어서 하나 좀 정리하자면 아까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또 변호사님 말씀은 교사에 적극적으로 교사했을 경우에는 그 친인척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고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그리고 이런 상황에 김호중 씨 팬클럽이 뭐 기부를 했다가 뭐 거절당했다는 소식 이것까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좀 뭐 반감이 좀 센 모양입니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호중 씨의 그 팬클럽이 그 이번 그 4월 달에 그 트로트 경연 뭐 평가에서 김호중 씨가 1위를 한 점, 그리고 이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뭐 등에 그 비추어서 기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기부 그 단체를 아동 학대의 피해를 이렇게 구호하고 돕는 그러한 그 단체에 약 50만 원 가량의 그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이제 한 것이고 실제로 기부가 일단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단체에서 이 기부액을 전액 반환을 한 것이죠. 그 반환의 그 이유 자체는 아니 이것은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기부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전액 그 반환이 그 이루어졌고요. 그 비영리 그 법인인 경우인데 사실 저도 뭐 비영리 법인 에너지 안보 환경협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기부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사회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 팬심이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도 계속 이제 김호중 씨를 끝까지 가자, 더 응원한다,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그러진 팬심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우리가 좀 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또 이러한 그 단체에서는 받은 기부금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끼친 그러한 관련된 것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그 사회의 어쨌든 기본적인 양심과 소금과 기준 같은 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경찰에서였나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김호중 씨 그리고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 이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조언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 관여를 했다면 회피하거나 이런 데 좀 범죄 예를 들어 범죄라고 하면은 관여했다면 변호사도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조치, 처벌 뭐 이런 게 됩니까? 이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계약건들이 걸려 있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광고도 그렇고 지금 콘서트도 그렇고 분명히 어떤 법적 자문은 받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보자 하는데 그 방식이 불법적인 방식을 강요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네. 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네. 알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또 소식인 것 같은데 김호중 씨가 변호인으로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다. 이거는 변호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흔히 표현한 말로 센 변호사가 굉장히 선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김호중 씨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어제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고요. 이 김호중 씨 변호인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라면서 선임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조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이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군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가장 센 변호사가 맞습니까? 가장 세다는 표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관련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사건이 커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본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어떤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다면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대한 관련 증거들 모두 제출하는 네.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